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AE는 KF-21 도입 추진. 2. 7만 톤 되는 비밀 무기. 최근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 열풍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에 내로하는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국내 여론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18일 한국 국방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의 제9차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은 사천 소재 KAI 공장을 참관하며 D-50, KF-21 소형 무장헬기의 공정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국방부는 이후 양국이 회담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 공유와 미래 항공우주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국내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대한 신뢰와 우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아랍에미리트에 군사훈련 협력단 일명 1아크 부대를 파견해 양국의 군사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크 부대를 통해 군사력이 눈에 띄게 강해진 아랍에미리트군은 점차 한국의 군사력을 신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21년 11월 UAE는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공1을 무려 4조 원이라는 거금에 도입해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한번 표현했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전투기에 눈독 들이는 것은 당연하며 실제로 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중동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를 노리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특히 중동과 가까운 유럽에서도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뛰어들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가 그 틈새에서 경쟁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전통의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길은 어렵기만 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 돌파구가 꼭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한국산 무기는 적절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성비 좋은 한국 무기를 대량 운용할 잠재력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보다 선진화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지 않고 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이유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전투기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2월 124일 아랍에미리트가 중국 L-15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각에서는 중국이 L-15를 기반으로 아랍에미리트의 J-15 전투기와 같은 자국산 전투기를 점차 늘려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실제로 L-15를 보면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L-15는 러시아의 약-130 훈련기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고등훈련기입니다. 이 기체는 마하 1.4의 속도까지 추진할 수 있는데요. 약 1300리터 아음속밖에 내지 못해 훈련기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에 비하면 그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게다가 가격마저도 저렴한데요. D-50에 경유한 기에 2,000에서 2,500만 달러 선이지만 L-15는 2,000만 달러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그야말로 뛰어난 가성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세에도 불구하고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투기가 최종 도입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방권 전투기와 상성이 완전히 만만기 때문인데요. 아랍에미리트는 라팔을 구입하면서도 여전히 서방산 전투기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꿔다 놓은 보릿자로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체를 도입해 기껏 훈련해도 자신들의 주력 기종으로 전환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중국산 전투기는 서방권의 전투기와의 전환을 고려하지 도입하더라도 훈련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결국 UAE는 다른 훈련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랍에미리트가 D-50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한국의 파일럿들은 T-50으로 전환 훈련을 마친 뒤에 F-15K와 KF-16의 파일럿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방 전투기의 전환 훈련이 매우 쉽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KF-21로의 전환 훈련도 가능해 서방권 전투기와 KF-21의 호환이 전부 가능한 D-500I 훨씬 무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L-15 도입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임시방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 쓰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쌈맛의 PLZ-45를 구매하고 추가 도입하지 않는 것처럼 잠깐 사용하다가 다른 훈련기로 전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기 시장에서 L-15를 대체할 초음속 훈련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T-50 훈련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무기에 가지는 관심이 상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군의 현대화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전투기 전력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어 새로운 전투기의 도입이 절실해졌는데요.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밀리터리 밸런스 2020년 기준 F-16 전투기 78기와 미라주 2000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중동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옆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요파이터와 F-15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는 것을 볼 때 아랍에미리트의 F-16과 미라주 2000은 다소 체급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F-35 12기를 도입해 공군의 현대화를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다 결국 협상이 파기되면서 계약은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는 프랑스의 나팔 전투기를 80대 도입해서 군의 현대화를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전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는 훈련기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PC-7, PC-21과 같은 구형 프로포지션 기를 아직도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어 현대 전투기를 운용하기에는 훈련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아랍에미리트의 공군력은 몇 배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으로 부족한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결점을 모두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나팔을 도입해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해 나머지 전투기의 교체 또한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추후 생산될 KF-21을 도입하면 최신형 전투기로 세대 교체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잠재적인 역량을 생각하면 KF-21이 훨씬 뛰어난데요. 나팔은 19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2000년부터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즉, 현재보다 매우 낡은 개념의 전술 교리로 개발된 전투기인데요. 나팔이 아무리 실전 검증이 뛰어나더라도 추가적인 개량이 어려워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인 현재에 와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했지만 블락 3부터는 내부 무장창을 통해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유무만 복합 운용체계를 통해 6세대에 준하는 성능을 가질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뛰어난 전투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나팔을 먼저 도입했어도 아랍에미리트가 KF-21을 도입한다면 KF-21을 주력 전투기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T-50을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 부수적인 이득도 생기는데요. T-50 훈련기는 현대전 투기자들에게 필요한 훈련 기능을 전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장을 탑재해 경전투기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 전력으로서의 잠재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몇 배는 뛰어난 전력을 가진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전투기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비쳤는데요.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 훨씬 앞선 여러 국가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KF-21은 굉장히 경쟁력 있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경쟁 상대인 주요 국가들의 전투기들을 비교해보면 이런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가장 먼저 미국은 F-35의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나팔 전투기 수출에 성공해 잠재적인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가 프랑스에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일정량의 나팔을 도입했기 때문에 모든 전투기를 나팔로 교체하지 않을 텐데요. 나팔이 F-20이나 F-15처럼 등급별 최상위 포식자가 아닌 이상 동일한 기체로 자국의 모든 공군을 무장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방권에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그리펜이 실질적인 판매 후보군인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독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수 조치로 K9의 수출도 막아버린 독일이 아랍에미리트에 독일의 기술이 들어간 전투기를 판매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성능은 괜찮지만 비싸진 가격이 문제인데요. 전투기 한 대가 F-35 가격인 1,000만 원에 맞먹게 치솟아 도입이 다소 고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KF-21과 비교해서 용호상박의 성능을 보이지만 KF-210I 유일해집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수호이 체크메이트가 우리의 유력한 경쟁 상대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미 러시아는 후보군에서 아예 탈락했습니다. 러시아가 전범국인 이유도 있지만 러시아는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벌인 결과 전 세계에서 고립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핵심 부품 수입이 끊기게 되면서 무기 생산에 필요한 첨단 소재들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즉 자국산 무기의 개발조차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맞붙던 러시아제 무기들은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무기가 아니게 되었고 러시아는 더 이상 한국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유럽의 군사 선진국이라는 강호들과 겨루는 일만 남게 됐습니다. 최근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함재기형 모델 KF-21N이 공개되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최근 한국합참의장은 국회에서 중형항모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초 세운 경항모 개발 계획을 바꿔 일거의 배수량 6만 톤급 전후의 중형항모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까지 갖추려는 것 아니냐는 게 중국 측의 분석이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중국이 지난 6월 진수한 최신 항모 푸젠호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한국 항모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 활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CCTV는 방위산업전 개막일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항제기도 미국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시험 비행 중인 KF-21의 성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관영 중화만은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자국 안보의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이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포털 사이트 왕에게는 익명의 군사 전문가다. 중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젠호를 넘어서려 한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 전문가는 중형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라면서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에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항모 군비 경쟁을 촉발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나오닝호, 산둥호 등 두 척의 항모를 이미 실전 배치했고 세 번째 항모인 푸젠호도 진수의 성능을 시험 중인데요. 일본 역시 대형 호위함인 이즈모호를 경항모로 개조한 데 이어 가가호도 개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항모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규모 역시 큰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경항모는 이륙거리가 짧아 F-35B 같은 수직이 착륙기를 함재기로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수직이 착륙하다 보니 이륙 중량이 적어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실을 수 없는 게 단점인데요. 작전 반경이나 활동 범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중형 항모로 덩치를 불리면 이륙 거리가 늘어나 한재기가 더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실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륙 방식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랴오닝호나 산둥호는 갑판 앞부분이 12에서 14도 정도 위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걸 스키점프대라고 하는데 짧은 이륙 거리를 보완해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완을 해줘도 이륙 중량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것이 증기나 전기를 이용해 전투기를 쏴주는 사출기로 새총을 쏘듯이 전투기를 하늘로 날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륙 중량이 대폭 올라가는데요. 중국은 세 번째 항모인 푸젠호에 전자식 3개의 전자식 사출기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푸젠호는 원자력이 아닌 재래식 동력을 쓰고 있어서 전자식 사출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형 중형항모에 사출기가 들어갈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요. 중국은 이번 방위산업전에 나온 KF-21N에 사출기용 견인 장치가 달린 걸 보고 한국도 사출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항모전단의 핵심은 탑재한 전투기의 수준인데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다른 항모전단과 전투를 할 때 학살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국은 함재기용 스텔스 전투기 J-35를 개발해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그에 비해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닌데요. 중국은 한국이 중형 항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 곧 KF-21 스텔스 버전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촉발한 항모 군비 경쟁은 앙숙인 인도로도 번졌는데요. 인도는 8월 15일 자체 기술로 건조한 배수량 4만 5천 톤급 중형 항모 비크란트호를 취역했는데요. 2014년 실전 배치한 비크라마디티아호에 이어 두 번째 항모인데요. 이니 경항모 2척을 확보한 일본도 10년 이내에 6만 톤급의 중형 항모 개발에 나설 것으로 중국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형 항모 계획은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이웃 중국과 일본이 이처럼 항모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도 한국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재기형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아울러 해당 함재기형을 탑재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재검토 중인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중형항모로 체급을 키우거나 설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곁들였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함재기의 국내 개발 방안이 KF-21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말에 예스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KF-21은 수직이 착륙할 수 없어 경항모가 중항모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안 그래도 시스템 구조가 변경이 돼야 해 검토가 같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날 회의 말미에 국내 개발 함재기와 관련해 설명해 드리는 가운데 중항모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연구 용역 결과로 항모의 변경 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이 내부 검토 중인 KF-21 함재기형은 수직이 착륙기가 아닌 활주로 2착륙기인데요. 경항모는 일반적인 활주로 2착륙용 함재기가 뜨고 내리기에는 활주로가 짧은 데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려면 함재기의 가속을 위해 이륙 시 비행기를 밀어주는 사출기 켈터 필터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해당 기술은 아직 국내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 관련 기술 이전이나 자문 등을 받으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지만 이는 최상위급 우방들에도 공유하지 않는 전략자산의 기술이어서 협조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다른 대안은 켈터 필터 없이 전투기 자체 추진력만으로 충분히 가속을 얻어 이륙할 수 있도록 항모의 활주로 길이를 늘리거나 스키점프대 방식으로 형상을 디자인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활주로 길이를 늘리다 보면 사실상 경항모가 아닌 중형 항모에 가깝게 체급이 늘어나 개발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스키점프대 방식 적용 시 현재의 개념 설계안을 전면 수정해야 해
개발 기간이 한층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최근 한국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3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경항모 사업 관련 예산을 완전히 누락한 상태로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경항모 논의에 한재기 국내 개발에 관해 논의가 있었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 북위협에 대응하는 우수한 전력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방위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